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퇴사가 아닌 출근을 선택한 당신을 위한 노동 권태기 극복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하루 지음 홍익출판사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먼저 지은이 이하루 소개글입니다. 11년차 노동자,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로 그때그때 불러주는 회사에서 일했다. 얼굴에 삶이 녹아든다는데 직장 생활을 할수록 새치가 늘고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은 탁해지며 입은 더 튀어나와 인상이 확 바뀌었다. 덕분에 회사에 앙금이 좀 있다. 하지만 회사는 미워해도 회사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 애쓴다. 너도 나도 한낱 노동자일 뿐이잖아 하는 마음으로. 이런 녹록치 않은 직장생활 중에 나는 슈퍼 계약직입니다. 내 하루도 에세이가 될까요? 라는 책을 썼다. 프롤로그, 기어코 월요일이 왔다. 어느 일요일 밤 나는 불 꺼진 방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결혼 전 부모님 집에 얹혀 살 때였다. 가족이 뜯어말린 퇴사하고 여행하기로 돈을 탕진하고 돌아와 회사에 다니던 시기. 빈털터리였던 내가 직장생활 힘들어 하고 꺼이꺼이 운다면 엄마는 등짝 스매싱을 날릴 게 뻔했다. 재갈을 물었다. 아니 휴지를 입안에 쑤셔넣고 음소거를 해야 했다. 그런데 말이다. 눈물이란 게, 느낌이란 게 브레이크가 없다. 한번 터지면 눈물샘이 마르고 코가 막히고 입안에 밀어넣은 휴지가 축축하게 젖어야만 끝이 났다. 퇴.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눈물과 땀으로도 배출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나는 매일 새벽 5시 30분 일어났다. 씻고 준비하고 문을 나서면 새벽 6시. 떠밀리듯 지하철에 올라 뭉개지며 이동하다 보면 어느새 회사였다. 오전 7시 도착하면 7시 30분에 시작할 회의를 준비했다. 아침형 인간을 선호하는 팀장이 주도하는 이 회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씩 진행됐다. 보고할 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대화가 이어졌다. 팀워크란 이름으로 소통이란 단어로 성과란 목적으로 버틴 그 시간은 매일 야근까지 이어지는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곤 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진실을 팀장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들 묵묵히 버틸 뿐이었다. 일도 일이지만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이직한 회사는 텃세가 심했다. 실제 성격보다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을 지닌 나는 왕따를 당하기 적합한 부류였다. 업무 환경도 편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업무 내용이 나에게만 전달되지 않는다거나 나도 몰랐던 나와 관련된 엉뚱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거나 어렵게 내뱉은 의견도 무시되기 일쑤였다. 여기에 팀장은 한술 더 떴다. 벅찬 업무를 몰아주며 나를 살피기 급급했다. 한 동료에게 그 과정이 지나면 우리 식구로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다지 전투력이 생기지 않았다. 그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퇴근 후였다. 나는 부모님의 가벼운 잔소리도 참지 못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더니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풀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최악이었던 나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회사를 관둘 수 없었다. 언젠가 다가올 적자 인생이 무서워서였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이전 계정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생애 주기는 적자, 흑자, 적자를 오간다고 한다.
태어나서 26세까지는 적자를 유지하다가 27세부터 58세까지는 흑자로 돌아서고 다시 59세부터는 적자란다. 27세부터 58세는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노동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벌어들인 돈으로 내리막밖에 남지 않는 적자 인생을 견뎌야 한다. 멀고도 가까운 내 미래에도 적자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남은 20년의 흑자 기간으로 그 후 50년을 버텨야 한다. 일단 꾸역꾸역 출근해야 한다. 살아있는 오늘부터 행복할 것인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알 수 없는 미래의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일단 후자를 택한다. 이전까지는 보이는 행복을 따랐으니 남은 생은 보이지 않는 앞날을 걱정해 본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그날 밤이 그랬다. 분명 몸은 보송보송한 이불 속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이미 회사 책상에 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다. 이렇게 육신과 정신이 따로 노는 상태가 되고 보니 이러다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번쩍하고 떠오른 것이 있었다. 어쩌면 더는 월요일이 두려워지지 않을지도 모를 행운. 그렇다. 로또였다. 퇴퇴퇴. 나는 입천장에 들러붙은 휴지를 뱉어내고 지갑에 부적처럼 모셔둔 로또를 꺼냈다. 후, 심호흡을 한 후 침착하게 종이를 펼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확인했다. 한 대 또 꽝이다. 잠시 맑아졌던 시야가 다시 눈물로 흐려진다. 이번에는 참지 않고 소리내 울었다. 그때였다. 벌컥 방문이 열렸다. 엄마였다. 결국 등짝 스매싱을 당하겠구나 싶었는데 다정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로또는 꽝이고 또 내일은 월요일이잖아. 내가 울음을 참아가며 더듬더듬 대답하자 엄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슬로우 퀵 내게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준다. 평소보다 더욱 따뜻한 엄마의 손이다 라고 느끼려는 찰나 찰싹 소리가 난다. 이는 엄마가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가냘픈 딸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다. 스매싱이 토스 정도로 약해진 한참을 맞은 후에야 나는 아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캔디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다. 나는 괴로워도 아파도 출근한다. 한밤에 엄마에게 한심하다고 등을 두들겨 맞은 것도 이제 6년 전의 일이다. 그 사이 나는 좀 달라졌을까? 여전히 일요일 밤은 우울하고 월요일 아침은 살짝 침울하다. 아직도 일하다가 감정을 다치면 울고 가끔은 때려치우겠다고 성질을 낸다. 하지만 이젠 안다. 내가 뒤척거리고 괴로워한다고 일요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어차피 몇 시간 후에는 일터로 향하리란 걸. 이 책은 이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도 지쳤고 그렇다고 관두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의 의미는 깨우쳤지만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의미를 찾는 얘기를 담았다. 먹방이 다이어트의 독이 아닌 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월요병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해보겠다며 아등바등하는 이야기가 읽는 당신에게 덜 뒤척이는 일요일 밤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지은이 이하루. 내 발로 간 심리상담의 솔직 후기. 나 심리상담 받으려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권한 사람도 없었다.
심리 상담을 받은 건 내 결정이었다. 굳이 내 발로 찾아가 심리 상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꺼낸 것도 나였다. 혹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예전에 상담을 받을까 말까 고민할 때는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아파 보니 남의 시선 따위가 대수냐 싶었다. 막상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말하자 걱정했던 대로 나를 묘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다. 진짜? 받아보고 어떤지 꼭 말해줘. 그래서 그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정리해 봤다. Q. 심리상담 비싸지 않아? A. 비용은 50분 기준으로 회당 5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더라. 나도 비용이 가장 걱정이었어. 그리고 상담센터 선택도 쉽지 않았지. 알다시피 요즘은 정보 검색만으로 신뢰할 수 없잖아. 그러던 중에 친구가 직접 심리상담 받은 곳을 추천해줬어. 전문가의 재능 기부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 집과 거리가 꽤 있고 주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친구를 믿고 그곳으로 결정했어. 6주간 12회, 한 번 갈 때 50분씩 2회가 진행되는 곳이었는데 나는 가족 여행이 있어서 5주간 총 10회를 받았어. Q.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받았어? A. 약물 치료는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받아서 먹는 거고 나는 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어. Q. 근데 상담하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A. 그건 선택인 것 같아. 근데 꺼내기 싫은 이야기 속에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어. 아, 그리고 심리상담사도 변호사와 비슷해. 상담하며 들었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어. 비밀이 보장된다는 말이지. Q. 그래서 상담받으면 좀 괜찮아져? A. 응,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상담사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니까 남들에게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서 현재 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었지.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 경우야. 어떤 사람은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쾌하고 짜증이 났었다고 하더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심리 상담자와 내담자도 궁합이 맞아야 하는 듯해. Q. 나도 받아볼까? A. 나도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려해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몸 아파서 치료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마음 아플 때 치료받는 일에는 인색한 듯해. 주변 시선도 그렇고 근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결국 몸도 아프더라. 그러니까 마음 아픈 것도 참지 마. Q. 심리상담 후 회사 생활은 어때? A. 지민 씨라고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거든. 지민 씨는 회사 대표가 바뀌는 걸 보고 관두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지. 대표가 직원들에게 평가와 소문이 좋지 않았고 매출도 감소한 데다가 1년인가 2년인가 대표도 계약을 갱신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처럼 보였어. 근데 결국 먼저 그만둔 건 지민 씨였어. 그는 온갖 스트레스로 밥을 넘기기 힘들어 했거든. 퇴사할 때 그의 모습은 뼈에 살이 간신히 붙어 있는 듯 참 앙상했지. 상담하면서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회사가 나보다 먼저 변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 나쁜 회사는 고집불통이니까. 상담을 받으면서 나도 지민 씨처럼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러면서도 불안한 미래를 나쁜 회사에 의지하더라고. 요즘은 회사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내 마음이 아깝거든. 그리고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중이야. 휴, 이제 상담받을 필요는 없겠네. A, 아니, 또 모를 일이지. 이러다가 다시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져서 심리 상담을 건너뛰고 정신과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다만 요즘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그리고 앞으로는 내 마음이 아픈 걸 모른 척하지 않으려고 해. 이제는 내 몸의 증상처럼 내 마음의 상태도 섬세하게 관찰할 거야.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에 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황사용 마스크로 호흡기를 빈틈없이 막는 일보다 폭설 내린 다음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몸에 딱 떨어지는 정장에 등산화를 코디하는 일보다 하루라도 건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일단 가보는 게 얼마나 어렵지 않은 일인지 말이다. 두 발로 직접 찾아가 보면 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814만 5천분의 1. 벼락 맞고 트럭에 치이고 방울뱀한테 물리기까지 했으나 죽지 않을 확률이란다. 또는 경부고속도로로 끝과 끝을 달리는 동안에 떨어뜨린 좁쌀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도 같단다. 에이, 이런 일이 있기나 해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 확률을 위해 로또를 사고 있다. 로또 1등 당첨법.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에도 검색을 해본다. 그것도 회사 컴퓨터로 말이다.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 소중한 점심시간을 낭비한다. 누군가는 어차피 운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은 로또 1등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조작이라고 믿는다. 어쨌든 검색해보면 안다. 운이든 조작이든 로또 당첨 1등에도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1등이 되겠다며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814만 5천분의 1.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에 기대를 품을 바에는 연봉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현실적인 듯하다. 그러나 로또는 추첨이다. 제비뽑기이다. 그저 로또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설렐 수 있다는 얘기이다. 도박이 아닌 가벼운 오락거리로 매주 5천원어치 구매해서 삶의 희망을 품는다면 평일 직장생활이 지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약 꽝이 되더라도 내 돈이 공익사업에 쓰이겠거니 이렇게 아쉬움을 달랠 수 있으니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퇴사가 아닌 출근을 선택한 당신을 위한 노동 권태기 극복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하루 지음 홍익출판사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 일부분 챕터를 낭독하였습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